나라 지킬 총알은 빼면서 대통령실 금고는 채운다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예산 배분일까요? 민주당이 왜 그렇게 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랄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.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, 이걸 줄여서 추경안이라고 하죠. 이걸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란입니다. 특히 그 야당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아주 날선 비판이 있었고요. 또 여기에 대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박,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. 여야가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. 네, 이게 뭐 3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문제인데요.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해서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나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. 오늘 저희가 각 주장의 그 핵심 근거, 그리고 또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 의미까지 좀 짚어드리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야당 쪽 얘기부터 들어보죠.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비판인데요.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건 역시 그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랑 합의 없이 그냥 이 거액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, 이거죠. 이걸 두고 뭐 입으로는 협치, 손으로는 독주다. 표현이 아주 강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절차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내용 자체에도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나 의원은 이번 추경안 상당 부분이 그냥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 형태로 돈 나눠주는 거다. 그러니까 이른바 선심성 현금 살포 아니냐. 이거 포퓰리즘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. 뭐 단기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 말고 더 큰 문제가 있다,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. 바로 그 특수활동비 문제 말이죠. 그러니까 과거에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스스로 삭감했던 뭐 대통령실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 특수활동비, 이게 어디 썼는지 자세히 안 밝혀도 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. 근데 이게 이번에 다시 살아났다, 뭐 이런 거죠. 맞습니다. 바로 그 특수활동비. 이게 사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어가지고 뭐 과거 정부들에서도 이거 뭐 쌈짓돈 아니냐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예산이거든요. 그런데 이걸 야당 시절에는 막 비판하면서 깎자고 하더니 이제 여당 되니까 슬그머니 늘렸다? 이런 비판에 딱 직면하게 된 거죠.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. 게다가 이 돈을 마련하려고 21조 원이 넘는 돈을 나랏빚, 그러니까 국채를 찍어서 마련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더라고요. 결국 이건 뭐 미래 세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빚인데 이걸 그냥 일회성 현금 지원에 썼다는 지적인 거죠. 네, 그리고 가장 좀 예민한 지점은 역시 국방 예산 같아요. 추경 재원을 맞는다는 명목으로 국방 예산을 9,005억 원이나 삭감했는데 문제는 그 삭감된 항목 중에 뭐 북한 감시 정찰 장비 성능 개선이나 특수 작전용 장비 도입처럼 이거 당장 좀 시급해 보이는데 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국방 예산을 깎은 돈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또 41억 원 늘렸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야당의 날선 비판, 국민 지킬 돈은 줄이고 권력 지킬 돈은 늘렸다, 이게 나오는 거군요. 같은 당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뭐 자기들이 야당일 땐 특활비 문제라더니 여당 되니 부활시켰다,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. 자, 근데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? 한마디로 그냥 가짜 뉴스다, 거짓 선동이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그 국방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좀 늦어져서 어차피 올해 안에 다 쓰지 못할 돈, 그러니까 불용 예산이라고 하죠. 이걸 조정한 것뿐이다. 필요한 안보 예산을 깎은 게 절대 아니다.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. 듣고 보니 뭐 안 쓰는 돈 조정했다는 건데, 근데 그럼 야당은 왜 이걸 가지고 무슨 안보를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걸까요? 이게 뭐 단순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다른 속사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뜻일까요? 네, 그럴 수 있죠. 야당 입장에서는 뭐 당장 집행이 안 되더라도 이게 뭐 미래 국방력 강화 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특활비냐,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특수활동비 증액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 국민의힘 정부 시절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례, 이걸 막 거론하면서 비판할 자격 있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. 심지어 뭐 내란 수계 같은 좀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기도 했고요. 야당이 지금 민생을 위한 추경 처리를 발목 잡고 있다,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양쪽 설명을 다 들어봐도 정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네요. 한쪽은 야당 무시하고 민생 핑계로 선심성 예산 늘리면서 안보는 뒷전이고 나랏빚만 늘렸다, 이렇게 주장하고, 또 다른 한쪽은 사실 왜곡으로 민생 발목 잡지 마라, 예산 조정은 합리적이었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,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추경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,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뭐 단순히 정치 공방, 이걸 넘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내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, 그리고 또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뭐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제공된 자료에 나온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충실히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이 32조 원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 뭐 소비 쿠폰, 특수활동비 증액, 국방 예산 조정, 이 복잡한 숫자랑 주장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과연 뭘까요? 그렇죠. 이 예산 집행이 가져올 뭐 단기적인 효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요. 이 결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,
예를 들면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안보 우선순위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런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, 그리고 궁극적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